자, 여러분, 2차시, 5-2차시 시작할 건데, 조금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은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 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살짝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과제를 향해 달려갈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선생님하고 좀 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래의 그림은 취미로 스케이팅을 하는 피겨왕 김터틀이에요. 이제 김터틀이 여기 피겨 스케이팅 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얘가 호롤롤롤롤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형 경기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단이 딱 나오도록.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떠올릴 수 있는 건 층이 올라가면서 반지름이 커지면 되겠구나 라는 건데,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른 게, 선생님 시작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머리가 좀 좋은 학생들은 에이 선생님 그럼 원을 바닥 안으로 이렇게 박으면 되죠. 맞아요. 바닥 안으로 박으면 되는데, 바닥 안으로 박는 것도 어쨌거나 여기가 구멍이 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을 바닥에 박더라도 안에를 비우게 되면 바닥마저도 비워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층에 반지름이 겁나 큰 원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1층은 Z가 2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 한 15 정도를 줘가지고 뭐 16, 17 이런 걸 줘가지고 반지름에 도움을 주는 상수값을 딱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코드를 한번 같이 이해해 볼게요. 집합 0,0이 중심이고요. 여기가 1층부터 Z가 변수로 들어가서 반지름에 영향을 줄 건데 1층이니까 1부터 반지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15를 더해줬으니까 1층엔 반지름이 16 증가, 그러니까 반지름이 16이죠. 원이니까. 그 다음에 2층에는 17, 18, 19 이런 식으로 시작 1층부터 반지름이 굉장히 큰 원을 만들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해집합, 조건을 만족하는 해집합 창의 코딩을 통해서 교집합을 설정해서 이렇게 한 번에 원형 경기장과 같은 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또 블럭으로 쌓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피겨왕 김터틀이 여기서 피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정명령으로 바꾸면 사각형이 커지는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걸 뒤집을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뒤집는 모양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자, 이 코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들 아무리 수학이 싫어도 그냥 피타고라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썰들이 많은데, 사실 뭐 이렇게 수학 바깥에서 피타고라스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는 것들도 뭐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 뭐 피타고라스를 이렇게 약간 조금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어쨌거나 워낙 대가이다 보니까 잘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관점에서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피타고라스가 뭐 그러니까 짱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했던 이 고민은 정말로 그래도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이 수학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까지, 어쨌든 수학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학이라는 게 뭐
야 38 곱하기 17 얼마야? 너 계산 실수했어. 빵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수학이 아니고요. 사실 수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여러분들 3이라는 게 뭐예요? 3이 3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맞춰 잡히지도 않고 3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이 어디 있어요? 3이 우리 주변에 3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숫자 3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뭔가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재해석이 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표현하고, 거기에 수학적 이론들과 정의들과 정리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엄청난 학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 나중에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누가 뭐 공부한다 그럴 때 그거에서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살짝 미련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만약에 그렇게 쓸모가 없으면 사라졌겠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수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막 이집트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서바이브에서 살아남은 학문이고, 이 수학을 가지고 참 많은 일들을 벌어지고 있죠. 인공지능 시대의 또 핵심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선생님 말이 길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피타고라스 정리, 일단 이름만 들어도 벌써 책 덮고 싶지만 한번 이 기회에 요거 한번 배워보시고, 물론 여기서는 선생님이 수학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있으시면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동영상 가서 피타고라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보면 정말 도움이 될 거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창의적인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 이제 중학교 2학년 악명 높죠. 피타고라스 정리 갑자기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2학년 형님들이나 언니들, 3학년 형님들이나 언니들은 쳐다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자,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밑변이 a고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b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된다라는 엄청난 얘기였던 거죠. 이때 선생님도 이거 어렸을 때 중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도 중학교 때는 게임에 팔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는 이거의 역사를 알고 깜짝 놀랐죠. 여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우리 지금 터틀크래프트 격자점 보면 바닥이 지금 이렇게 네모처럼 생겼잖아요. 우리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바닥이 막 대리석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격자로 된 돌멩이가 겁나 멋있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해요? 와, 니네들 표현으로 돈 겁나 많이 벌었다. 좋겠다. 바닥이 대리석이네.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와, 이거 그죠? 이렇게 뭐 깨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역시 우리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달랐다 이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데 그러면 1 곱하기 1은 넓이가 1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본 거죠. 분명히 요거 이렇게 반으로 자르고, 요거 이렇게 반으로 자르고, 요거 이렇게 반으로 자르고, 요거 이렇게 반으로 짧으면 요거 하나랑 만나면 넓이가 1이고, 요거 하나랑 만나면 넓이가 1이어서 요 안에 있는 놈의 넓이가 2라는 건데,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얼마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은 1인데 2 곱하기 2는 4인데 도대체 뭐 곱하기 뭐를 해야 2가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쭈루루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a제곱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아주 파워풀한 이제 공식이 하나 정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 길이가 3이에요. 근데 여기 길이가 4예요.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는 3은 9죠. 9 더하기 4, 16 이렇게 하면 25가 나오죠. 여러분들 25는 무슨 숫자예요? 5의 제곱이죠. 아, 그럼 이 길이가 5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 반대로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엄청난 정리를 만들게 되고, 지금 3, 4, 5 같은 건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거든요. 뭐 6, 8, 10 뭐 많아요. 50, 23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지겹게 배우게 될 테니까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살짝 응용해서 우리 좌표계로 가져와 볼게요. x좌표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의 제곱을 해서 100이 되는 게 뭘 뜻할까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죠. 여기가 x좌표고 여기가 y좌표인데, 그러면 요 빗변의 길이가 원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선생님이 그거를 10으로 고정해 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이 빗변의 길이가 10인데 이런 직각삼각형도 빗변의 길이가 10이고 이런 직각삼각형도 빗변의 길이가 10이니까 잘 보세요. 여기 x 길이와 얼마인지 선생님도 몰라. 여기 y좌표의 길이가 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하면 딱 100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요 노란색 옆에 있는 놈도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 또 딱 100이 나오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또 마이너스 보호까지 가서 또 x제곱 더하기 또 y제곱 하면 또 딱 100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6하고 8하고 생각해 보세요. 6, 6에 36, 8, 8에 64. 100 나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찾은 거죠. 근데 그거를 임의의 x와 임의의 y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놈들을 사그리 다 찾아봐라 하니까 자연스럽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직각삼각형이 빗변들로 만들 수 있는, 자 갑니다. 이 빗변, 이 빗변, 이 빗변. 대신 이 빗변의 길이들은 전부 다 뭐로 고정? 10으로 고정, 10으로 고정, 10으로 고정 해서 한 점으로부터의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원을 배웠는데, 그거에 요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개념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도입을 한 거예요. 물론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원의 방정식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될 텐데,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잘 들어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는 딱 쳐서 100이 나온다는 거는 100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10의 제곱이라고 읽어야 되니까 거리가 10인 놈들을 다 모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다가 부등호를 썼으니까 안쪽으로 다 들어와봐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100보다 작은 놈들, 그러니까 9도 되고 8도 되고 7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9.5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된 거고, 우리가 요걸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끌고 놓으세요 먼저. 자, begin x, y, z 하고 여기 있다가 우리 세미콜론 붙입시다. d를 그냥 스퀘어 루트, 자 여기 뭐죠 선생님? 이거 스퀘어 루트? 자, 스퀘어 루트가 아까 위에서 말한 이 제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곱을 해서 거듭 제곱해서 루트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퀘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걸 표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를 지금부터 익히셔야 돼요. 이건데 요거를 요렇게 루트를 씌우는 건데, 아직 루트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요 명령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이거를 우리가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수학 개념을 바탕으로 한 코딩 도구예요. 갑니다. x, y라는 어떤 임의의 그 좌표의 점들을 모을 건데, 잘 보세요. 여기 스퀘어 루트를 씌운 거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거리 10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거리가 10 안에 들어오는 모든 xy를 다 모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집합이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기다가 옮겨놓고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해보죠. 자, 화면 봐요. 자, 요거를 세미콜론 찍어서 이제 좌표를 좀 봅시다, 우리가. 자, 스퀘어 루트 x, y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이거 왜 d는이라고 썼어요? 이거 치환이에요, 치환.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d는 선생님이 그냥 왜 d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공부할 편이라 거리 디스턴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d가 거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리가 10 안에 들어오는 놈들을 다 모아봐라 하면은 원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만나서 공부 많이 했죠. x, y에 대해서만 3차원 공간인데 x, y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Z좌표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모든 층에 대하여 다 그것들을 뽑죠. 즉 다시 말하면 거리가 10 안에 들어오는 놈들 뭐하라 XY에 대하여 하면 원이 그려지는 게 되고 반지름이 10인 건 누구나 아는데 왜 Z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1층에도 10인 원, 2층에도 반지름이 10인 원, 3층에도 반지름이 10인 원 원기둥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Z를 5보다 작다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5층 이하 천장 끝까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원기둥이 나왔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 꼭 저렇게 뒤로 치환해야 돼? 아니 그러면 스퀘어 루트 xy를 요거를 복사해서 없애버린 다음에 잘라내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가져와도 돼요. 이렇게 요걸 이렇게 가져와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다시 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도구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잘 나왔죠? 우리 이 코딩 수학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요게 정직구원 우리가 정직구원 하면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코딩 수학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거는 뭐였냐면 정직구원이 여러분들 정직구원이 그냥 뭐 레고 장난감처럼 그냥 한 게 아니고 레고 장난감을 만들되 그 안에 수학이 담겨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잘 보세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집합하고 잘 보셔야 되죠. 이제 스퀘어 루트 대신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제곱으로 썼으니까 루트가 없으니까 여기도 10이 아니라 100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z를 한 15층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로 쳐서 빗변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도 제곱이니까 여기도 제곱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10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퀘어 루트를 쓰실 때는 뭐가 편해? 제곱을 할 필요 없이 그냥 10으로 쓰시면 되는데 수학식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딱 실행해보죠. 그럼 결과가 똑같아요. 당연하죠. 수학적인 코딩으로 만든 건데 선생님 이거 원명령 아니에요? 이거 원명령 아니에요? 맞아요. 원명령에 담긴 수학적 개념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이 코드를 써놨죠. 그래서 위의 명령은 집합 스퀘어 루트 x, y가 10보다 그러니까 거리가 10보다 작은 놈들 아니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진짜 수학식으로 쓸 때는 대수적으로 식을 쓸 때는 100이라는 표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z값 상관없이 이게 다 들어오니까 z 조건을 넣은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비긴 xyz인데 집합 스퀘어 루트 x, y가 30 반지름이 30 안에 다 들어오는 거고 5층보다 큰데 15층보다 낮아라 뭐 이런 거죠. 실행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원형 경기장이 공중에 떠 있는 모양. 소코비아인가요 이거? 소코비아? 저기 어벤져스 봤어요? 자 거기서 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첫 시간에 했던 걸라면 당연히 뭐로 만들겠어? 장난해? 그지? 0,0이고 5층부터 시작해서 반지름 30이고 Z층은 15보다 낮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쯤에 도입한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이 정직구원으로 명령어를 만든 다음에 이걸 다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수학으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 작품 같은 거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요거 평가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교육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 동생들 엄마 동생들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동생들이 뭐 언니가 이거 만들었다는데 맨 보니까 무슨 뭐 정직권 뭐 이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막 그 안에 막 수학도 있어. 막 집합 안에 막 수학도 있고 정직권 안에 변수도 있고 그러면 뭔가 수학적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변 사물을 이제 수학을 통해서 표현해보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만약에 이렇게 3차원 공간을 통해서 그래프도 그리고 했었다면 선생님이 더 수학을 더 사랑하게 됐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럼 또 지금 마음속에 수학 사랑 안 할 거니까 안 할래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과제는 집합 원 이거를 스퀘어 루트를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려면 원 명령어를 정확히 이해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제 다 하셨는데 아직 끄지 말아봐요. 선생님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스퀘어 루트라는 명령어가 도입이 됐는데 이 스퀘어 루트 명령어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요것만 하고, 왜냐면 다음 차시에 갑자기 난이도가 팍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요걸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스퀘어 루트는 x, y가 변수죠.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원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바닥을 가지고 원을 그린 거예요. 야, 이거는 수업을 떠나서 여러분들 진짜 이런 식을 쓸 수 있다는 게 어느 책을 뒤져봐도 중학교 때 이걸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은 거야. 대학교나 가야 3차원 다루지, 그죠? 그러면 스퀘어 루트 yz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까 xy 입장에선 z가 층이었듯이 yz를 변수를 쓸 때는 x가 층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딱 실행시켜보죠. 그러면 x가 층인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x축을 층처럼 생각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렇죠. 이렇게 파이프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 뭔가 원기둥을 눕혀버렸죠. 원기둥을 눕히는 수학식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100 이하로 들어와라. 3차원 공간이어야겠죠, 물론. 왜? x좌표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배울 건데, 그러면 요것도 한번 내친김 해볼까요? 선생님, 그럼 zx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죠. y가 이제 뭔가 층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원을 y좌표를 따라서 층층층층 쌓으면 되죠. 그럼 요렇게 이쪽으로 뭔가 된 거예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선생님, 왜 바닥에 파묻혔나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중학교 형님들이나 언니들이 있으면 도형의 평행이동을 잠깐 배우긴 하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y는 x 플러스 1 요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학교에서 y는 x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칸 올라갔어요. y는 x가.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 식은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잘 보세요. 제일 먼저 해석할 수 있는 건 1을 이항해서 y 빼기 1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에는 무슨 이 도형의 평행이동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냐면, 만약에 y축으로 5만큼 들어 올리고 싶으면 플러스 5라고 하지 말고 빼기 5라고 얘기하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본인이 올리고 싶은 만큼의 반대부호를 주면 돼. 반대부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왜 y 빼기 1을 하면 위로 한 칸 올라가는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y에 1을 넣어야 x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것보다 똑같은 x좌표에 대해서 y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y는 x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y-2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이 관계를 만족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x가 2야. 그럼 여기도 x가 2인데 똑같은 y를 2를 줘버리면 여기는 4를 줘버려야 돼. 그러니까 두 개가 더 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두 칸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y가 그렇듯이 x도 만약에 두 칸 이동하고 싶으면 x-2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만 했네요. 여기서 이번에는 y는 x 플러스 1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부호로 해석한다면 선생 맞아. 그러면 x 빼기 1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한 칸 이동한 걸로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마이너스 한 칸 이동했죠. 미안해, 이렇게 그릴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한 칸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요 위에가 한 칸 이동 올라가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를 빨리 채서, 선생님이 지금 너무 대충 설명하지만 여러분들 시간 길어지면 싫어하니까
자, 이거를 만약에 위로 들어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Z 자리에 10칸을 20칸을 들어 올릴 건데 반대부호를 써줘야 돼. 반대부호 플러스 20 하면 안 돼. 그래서 탕 하면 얘가 떠요. 이게 이제 다음에 배울 도형의 평행이동이에요. 어허, 원기둥 파이프를 위로 띄웠구만. 선생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해봐. x 플러스 5는 너무 작아. 15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15칸이야? 오른쪽으로 15칸이야? 반대부호라고. 반대부호. 그럼 플러스 15니까 마이너스 15. 즉 왼쪽으로 15칸 갑니다. 한번 볼까요? 정말로 그러한지? 네, 이렇게 이동이 된 거죠. 아하,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다시 원래 우리가 배우던 스퀘어 루트로 돌아가서 x, y로 해서 만들어도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이 x 마이너스 20이지만 20, y 플러스 15지만 마이너스 15의 원을 만든다는 거죠. 요렇게. 당연히 z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정상에서 볼 때 끝까지 가겠죠. 63 빌딩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0이지만 오른쪽으로 20칸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15지만 반대부 마이너스 15. 그래서 여기가 20, 마이너스 15에 찍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정직구원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준비가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직구원은 사실 전부 다 수학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추가하는 여러 개념들도 수학의 집합이라는 논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해집합, 지금 터틀크래프트가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것 자체부터가 수학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해집합을 어떤 순차구조나 반복구조의 어떤 알고리즘 순서에 따라서 이걸 해집합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의 목적성에 맞는 무언가를 배운 거죠. Z64까지 내려갔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차시 과제가 4개나 되는데 잘 준비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잊지 마시고 여기 변수를 활용하는 코딩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변수 개념을 위해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변수 개념을 가지고 뭔가 창의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선생님 무조건 가산점 드립니다. 왜냐면 그거는 솔직히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꼭 작품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서 우리가 변수 개념을 자유롭게 다루고 특별히 요 다음 차시에서 3차원 공간에서 뭔가 이 변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코딩 안에 수학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는 건 정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뭐 누군가는 블록 코딩인 줄 알고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거에서 실망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명령 배울 줄 알았더니 왜 자꾸 수학하라 그래 이렇게 해서 싫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한데, 여러분들 정말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미래에 또 코딩 언어 배우면 되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담긴 수학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이 강의를 듣고 끝내지 마시고 꼭 이제 선생님이 아까 추천해줬던 것처럼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정직구원 명령어들 한번 본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2개만 광고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5차시예요. 그럼 5차시면 다음 6차시에 평행이동하고 수학적인 토러스, 대학교에 가야 배울 수 있는 토러스인데, 우리는 이 스퀘어 루트와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와 스퀘어 루트, 원의 방정식 등등등, 그리고 공간좌표 개념을 통해서 토러스가 뭔지 평생 못 배우고 그냥 수학을 마치는 경우도 많아요. 토러스는 대학에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토러스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볼 거고, 옛날에는 고3 적분에 있었겠네요. 자, 어쨌든 그 다음 7차시에는 이제 창의작품 기획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개념 수업은 오늘 내일 하면 이제 어려운 개념 수업은 끝이 나는 거예요.
도구는 다 드린 거고요. 7차 시 때는 개념 수업이 굉장히 적고 이제 계획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8차 시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최종 작품을 제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좀 창피해요. 나중에 이거 발표 작품 교수님한테도 보여드리고 막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홍길동이라는 학생 최종 작품입니다 하고선 이제 막 보고서 같은 걸 제출했는데 웬걸? 그지? 충격적으로 만들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잊지 말고 주변 사물들을 관찰해 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들어오셔서 숙제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원명령어를 할 건데 예를 들어 구명령어를 할 건데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Z 콤마 Z 콤마 뭐 Z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Z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Z 좌표에다 Z가 올라가는 건데 그건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러면 X를 Z로 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반지름도 그냥 10으로 한번 고정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행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알고리즘도 이해해보고 변수도 한번 더 다뤄보고 선생님이 강의에 다루지 않은 것들 이거 봐. 굉장한 게 생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당연하죠. 9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로 한 칸씩 옮겨가면서 9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약돌 모양을 만드는 게 수학적인 표현이 되죠.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방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과제들 잘 제출해 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